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이요 예고된 수순으로 다시 진행이 되면서요 이제는 핑계거리를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규제지역 완화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규제지역을요 대폭 완화했습니다. 예전에는 규제지역 하면요 아닌 지역을 찾는 게 더 쉬웠는데 지금은 규제지역만 생각하면은 간단 명료해졌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요 경기도 수도권 지역 중에 4개 구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 여전히 규제지역이고요. 경기도 중에서는 4개구 같은 경우는 과천, 성남의 분당구와 수정구, 또한 하남과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서는 규제를 더 가하면서 하락도가 더 깊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거래량은 급감하면서 메마르면서 오히려 하락폭이 컸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착륙과 연착륙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경착륙이란 항공기가 급격히 고도를 낮추면서 활주로를 진입하는 착륙하는 그러한 순간을 말을 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경착륙이라고 하면, 연착륙 같은 경우는 비행기나 우주선이 기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활주로에 서서히 진입하는 것을 연착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규제지역을 풀었는데요. 제가 전 영상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규제지역 같은 경우는요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는 수순 같은 경우는요 묶었던 역순으로 생각하면은 규제지역이 어디까지 해제될지 다시 살펴보자고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규제지역 현황을 보면 2017년 6월 19일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을 서울 전 지역을 묶은 게 16년 11월 3일 과천, 성남, 한양, 동탄 2까지가 16년 11월 3일, 광명 17년 6월 19일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동탄 2만 규제지역으로 빠지면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19일만 보면요 서울 지역과 일부 지역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만큼 지역적 차별화가 굉장히 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부동산을 끌었던 거는 선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의 강남지구라고 하면, 그 이외에 마영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마포, 용산, 성동. 그 다음에가 서울시의 노도강 금강구, 경기도의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의 외곽 지역 중에 비교적 저렴한 노도강이나 금강구 지역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경기도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하남과 광명, 또한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죠. 수원, 용인, 성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 지역 중에 수도권 지역 중에 서남부부터 쭉 한 바퀴 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용성, 곱하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양, 김포, 파주. 마지막으로 오동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산, 동탄, 평택까지 돌면서 수도권 전 지역이 한 바퀴 순환을 하면서 크게 상승을 하면서 뒤따라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과 같은 부동산 시장 약세가 지속되는 그러한 상황 자체에서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풀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규제 수준이 2017년 6월 19일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상승했던 그런 시기보다는 서울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만 상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중에 남아있는 지역들을 봐도요, 과천 같은 경우는 연평균 기준으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고요. 성남은 대표적인 강세 지역, 하남, 광명 같은 경우도 소리 소문 없이 크게 올랐던 그러한 네 지역들을 빼고 대부분의 지역들을 규제 지역에서 풀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최근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규제가 막히면서 규제를 가하면서 그만큼 하락 강도가 세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시장에서도요, 핑계거리를 찾을 수 없다고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요, 경쟁력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하락폭을 줄이면서 바닥을 다지기는 그러한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순서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순서를 생각하면 역순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규제적으로 묶여있는 서울 전 지역과 또한 경기도 지역 중에 과천, 성남, 하남, 광명까지는 여전히 규제적으로 묶여있지만 그 이외에 풀린 지역들 순서들을 보면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수영성과 고파김 또한 오동택 순으로 규제가 풀렸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그렇게 순환되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규제 지역이 묶였던 수용성 지역이 규제가 묶였던 순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 지역의 효과는 다른 지역 대비 좀 낮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다 풀린 그러한 양상 자체에서는 지역들마다 차별화가 생기면서 그만큼의 경쟁력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바닥 다지기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이 살아나려면 실수요자도 찾는 게 중요하지만 가수요가 붙어야지, 플러스 첨부해서 가수요가 붙어야지 가격 상승이 더 가팔라지고 바닥 다지기가 그만큼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요자가 여전히 관심을 갖는 지역과 과수요까지 조금 붙는다 그러면 어느 지역들보다도 먼저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조금씩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제대로 된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작업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하락한다고 해도요, 규제에 의해서 더 하락한다고 말씀할 수 없고요. 오히려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핑계들 자체가 무의미하면서 지역적 차별화와 경쟁력에 따라서요, 지역별로 해서는 여전히 관심들을 갖는 그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하락한다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쳐다볼 수 있는 지역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으로서 작동을 못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시 규제 지역을 원점으로 돌리면서 2017년도까지 회귀한 상태에서는 다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부동산이 이제 하락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락할 거고요. 반등을 하는 그런 모색하는 지역도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시장 바탕이 생겼다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